국어. 1. 왜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나,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1. 심신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토대로 바른 인성을 기르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다. 2.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른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4.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춘다. 3. 목표. 국어 교과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있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며 올바른 국어 생활을 통해 건실한 인격을 형성하여 건전한 국민 정서와 미래지향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국어 교과에서 학습자는 국어 활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담아 또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국어 현상을 탐구하여 국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국어 의식을 높인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심미적 정서를 함양한다. 이러한 국어 교과의 학습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습자는 자신의 말과 글에 책임의식을 가지는 주체적 국어 생활을 하면서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한다. 아울러 국제화 시대의 국어의 가치를 깨닫고 국어를 세계어로 발전시키도록 국어 문화를 이해하고 창조하는 태도를 기른다. 국어 교과는 국어 활동,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문법,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능력을 기르며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국어 교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른다. 중학교 1에서 3학년군. 학년군 성취 기준.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통합적인 국어 능력을 갖춘다. 상대의 의도를 고려하여 상호작용하고 국어 생활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국어 문화의 세계로 넓혀간다. 여러 상황에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여러 유형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으며 표현 효과를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 어휘 능력을 확장하고 국어 문법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문학작품을 다양하면서도 주체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 듣기 후 말하기. 영역 성취 기준. 개인적, 공식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듣기, 말하기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상황에 대한 종합적 안목을 바탕으로 적절한 언어 예절을 갖추어 듣기, 말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내용 성취 기준 1. 듣기와 말하기의 소통 과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듣기와 말하기 계획을 세운다. 듣기 말하기 과정은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말하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소통의 효율성과 관계 목적을 고려하면서 내용 선정, 말하기 과정과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말 문화를 존중하면서 상황과 맥락, 메시지, 청자의 지식과 감정과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점검하면서 말할 내용을 준비하고 상대와 공통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뿐 아니라 상대와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효율적인 소통과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담화 상황에서 계획부터 소통하는 전 과정에 지속적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계별 점검과 조정을 경험하도록 지도한다. 2. 공식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말을 정리하며 듣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한다.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담화의 내용이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능력이다. 시사적 내용이나 청소년을 위한 교양을 내용으로 한 강연이나 강의 등 정보 전달을 주요 목적으로 한 담화의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정연하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사실과 의견, 주장과 근거, 일반 원리와 핵심 사례 등을 구분하여 들은 후 상대의 입장과 정서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이나 주장을 덧붙여 논리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3. 인물이나 관심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거나 설명한다. 좋아하는 위인, 자신이 잘 아는 인물이나 대상,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상 깊게 기억하도록 소개하는 것은 정보 공유와 관계 형성에 좋은 방법이다. 화자 자신의 중요한 경험이나 독서, 조사 등을 통하여 자신이 잘 알게 된 내용을 인상 깊게 해설을 붙여 소개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소개하려는 사람, 물건, 취미, 책 등 다양한 대상을 소개 내용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 말하는 자신과의 관련성, 듣는 사람의 흥미와 이익에 관련되는 점 등을 곁들여서 말하여 듣는 사람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사소통 목적과 관계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훈련한다. 소개 대상 선정, 내용 구성, 어휘나 문장 표현, 어조, 비언어적 표현 등에도 신경을 써서 대상 인물이나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설명하도록 지도한다. 4. 담화에 나타난 설득의 전략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홍보와 광고가 넘쳐나는 현대 생활에서는 광고 등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담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비판적 태도로 내용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을 따져 대응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텔레비전이나 방송, 영화 광고 등에 나오는 상업적 광고뿐만 아니라 정책 홍보나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 등에 나오는 공익적 광고의 특성을 알고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광고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을 찾아내고 그 효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한다. 광고의 목적뿐만 아니라 매체에 따라, 대상에 따라, 제작 비용과 기간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 광고가 사용하는 전략이 다름을 이해하고 공식 광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면 어떤 방법과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등을 점검하고 활용해 보도록 한다. 5.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한다. 서로의 주장과 의견이 다를 때 갈등이나 투쟁 등으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해결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과 방식을 터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학교 안팎이나 학습 상황에서 의견과 주장 차이로 문제가 생겼을 때 토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험을 갖도록 지도한다. 토의 참여자가 각자의 의견과 해결책을 발표하는 방식, 청중의 참여 여부, 논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토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듣고 협력적 소통 과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지도한다. 자기의 의견과 주장을 명확히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과 주장을 수용적 입장에서 듣고
자신의 의견과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식을 찾으려는 태도를 잃지 않도록 한다. 6. 다양한 논제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 의견이 명확히 갈릴 때 일방적 주장으로 말싸움을 일으키거나 서로의 관계를 손상시키기 쉽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을 나누어 토론해 봄으로써 하나의 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주장하는 논거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고 토론 참여자의 토론 진행 과정과 제공하는 정보와 주장이 어느 쪽이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안목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다양한 토론 논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찾고 상대의 의견과 주장을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어 토론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 과정과 결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안목을 기르도록 한다. 7.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상황이나 맥락,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말함으로써 예의와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 말 문화를 깨뜨리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들은 상황을 살피고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청자 반응을 하면서 경청하고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는 소통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존중하며 상대의 말을 수용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믿음과 유대감이 형성되도록 우호적 태도로 말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실제 대화, 온라인 대화, 작품 속 여러 대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듣고 공감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찾고 공감적 소통 방법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8. 목적과 상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며 대화를 나눈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대화하는 목적이나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목적이나 상대에 따라 대화 내용이나 방식을 달리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대화의 주목적이 정보 소통인지 관계 발전인지를 고려하면서 대화 내용이나 방식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목적이나 상대에 따른 다양한 대화 장면을 설정하거나 기존의 대화, 자료를 가지고 지도한다. 대화의 상황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판단하고 상대방과의 친밀도, 사회적 지위 차이 등을 고려하며 상대방의 관심 분야, 성격과 가치관 등을 생각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대화 방식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대화의 목적 외에 대화 참여자의 성격, 직업, 경험과 지식, 기호, 자기 노출 방식 등 다양한 요인이 대화 방식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대와 소통을 통하여 의미 공유를 하면서 유익하고 즐겁게 대화하는 경험을 갖게 한다. 특히 가족의 건강한 대화 생활이 대인 화법의 기초임을 깨닫고 가족 대화가 부족한 현대에 가족 대화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가족 대화의 회복에도 유의하여 지도한다. 9.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매체 자료로 구성하여 발표한다. 매체의 발달에 따라 언어뿐만 아니라 음악, 그림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많아졌다. 학생들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자료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직접 발표하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말과 글로만 발표할 때와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할 때의 효과 차이를 알고 적절한 매체 자료를 발표 주제와 내용에 맞게 구성하여 발표하게 한다.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매체 자료 이용 윤리, 인터넷 이용 윤리, 발표 예절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직접 발표할 경우 발표 상황과 맥락, 청중을 고려하고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에도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10. 화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안다.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역사, 문화, 정서 등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의 방식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개인이 공적 상황에서 말을 할 때 다수의 국민이 소통하기에 편리한 표준어로 말하거나 언어 예절에 따라 표준 화법을 사용하는 것은 교양인의 중요한 화법 능력이다. 또한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의 화법이 표준어나 표준 화법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도 이해하여야 한다. 개인이나 집단에서 화법의 차이가 때로는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됨을 알고 다양한 화법과 소통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교양인으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일상 화법에서부터 차별적 표현이나 비속어 표현을 삼가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고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11. 협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의견과 주장이 다른 상대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 사회에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견해와 주장 차이로 인한 갈등을 협상을 통해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풀어가는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당사자끼리 서로의 이익과 주장이 상반될 때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과 주장의 차이를 협상을 통해 조정하고 서로 만족하는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의 원인과 해결 가능성을 따져본 후 상대를 만나 문제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도록 한다.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분명히 하고 상대의 입장과 주장을 이해한 후 상호 존중과 양보를 통하여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얻는 협상 전략을 활용하도록 한다. 실제 상황을 활용하거나 가상의 협상 상황을 설정해서 협상하는 전략을 습득하도록 지도한다. 12.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언어 표현으로 순화하여 말한다.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해치고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과 절제되고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면대면 대화 상황뿐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 인터넷 등 다양한 장면에서 나타나는 언어폭력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실천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부정적, 폭력적 언어 사용의 폐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 상호 존중의 언어 사용의 좋은 점을 깨닫고 실제 언어 생활에 적용하는 경험을 해보도록 한다. 일회 학습으로 폭력적 언어 사용이 근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탐구해보도록 지도한다. 13. 전통적 듣기 말하기 문화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듣기 말하기 문화를 성찰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말 문화가 급격히 변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말 문화 차이는 세대 간 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의 듣기 말하기 문제점을 점검하고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를 바탕으로 형성된 말 문화의 장점을 이해하며 우리는 그것을 계승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의 시대 상황과 국어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전통 국어 문화의 가치와 정신을 이해하고 오늘날 다양한 상황과 장면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말 문화의 문제를 반성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무조건적인 전통 국어 문화의 계승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 상황을 반영한 바람직한 계승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구체적 장면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화 방식을 바꾸어 연습하게 한다. 특히 말의 품격을 갖춰서 의사소통을 하고 건전한 말 문화를 형성하는 태도와 습관을 갖추도록 한다. 읽기. 영역 성취 기준.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기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여 비판적으로 읽고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태도를 지닌다. 내용 성취 기준. 1. 지식과 경험, 글의 정보, 읽기 맥락을 토대로 내용을 예측하며 글을 읽는다. 글을 능동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글의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기보다는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결말, 글의 구조, 필자의 주장, 필자의 의도, 필자가 사용할 논거, 글이 사회에 미칠 효과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글의 내용을 예측하려면 독자 자신의 배경 지식과 경험, 글에 나타난 정보, 읽기의 맥락 등을 사용해야 한다.
능동적으로 읽는 태도도 함께 지도한다. 2. 글이나 매체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글에는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도표, 그림, 사진 등과 같은 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글에 사용된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필자의 의도, 글의 내용, 글이 유통되는 맥락 등을 고려하여 글에 사용된 자료의 형태, 제시 방법, 제시 순서 등을 분석하고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때 문자로 된 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에 사용된 자료도 포함할 수 있다. 3. 읽기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글의 내용을 요약한다. 요약하기는 읽기 능력과 상관성이 높은 종합적인 독해 활동이다. 요약할 때에는 요약의 목적, 요구되는 분량, 정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재구성해야 한다. 중심 내용의 선정, 세부 내용이나 반복되는 내용의 삭제, 상위 수준으로의 일반화, 중심 내용의 재구성 등의 전략을 적용하도록 지도한다. 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은 위계적으로 요약하기, 이야기로 된 글은 줄거리를 간추리며 요약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4. 설명 방식을 파악하며 설명하는 글을 읽는다. 설명하는 글은 학습 상황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대하는 글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설명하는 글에 사용된 구조를 이해하며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하는 글에는 흔히 정의, 예시, 비교, 분류, 열거, 분석, 인과 등과 같은 방식이 사용된다. 먼저 필자가 사용한 설명 방식을 파악하고 대상에 적합한 설명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판단하도록 한다. 그리고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활용하여 설명의 주요 내용을 회상하고 재구성하도록 한다. 5. 논증 방식을 파악하며 주장하는 글을 읽는다. 사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갈등은 흔히 주장하는 글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주장하는 글의 구조와 주장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장하는 글에는 문제에 대한 필자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타난다. 이 둘은 논증의 관계를 이루는데 귀납, 연역, 유추, 문제 해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논증 방식을 파악한 후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필자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6. 글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생성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다. 글과 독자가 깊이 있게 상호작용하려면 글 내용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서 나아가 글과 독자에게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생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 질문은 읽기 과정에 따라 읽기 전, 읽는 도중, 읽은 후에 생성할 수 있다. 그리고 질문은 대답하는 내용에 따라 글에 관련된 질문, 필자에게 관련된 질문, 독자 자신에게 관련된 질문, 글과 독자에게 서로 관련된 질문, 맥락에 관한 질문 등을 해볼 수 있다. 글을 토대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문을 하면서 글을 읽도록 지도한다. 7. 동일한 대상을 다룬 서로 다른 글을 읽고 관점과 내용의 차이를 비교한다. 동일한 글감이나 화제를 다루더라도 필자에 따라 관점과 내용을 달리하여 서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어떤 대상에 대해 관점을 뚜렷하게 세우려면 여러 글을 참조하여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대상에 대해 내용과 형식 면에서 비슷하거나 혹은 다르게 쓰인 두 개 이상의 글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관련성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한다. 대상은 같으나 관점과 내용은 서로 다른 글을 읽게 하고 각각의 글에 나타난 관점과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도록 지도한다. 이를 토대로 대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8. 글의 표현 방식을 파악하고 표현의 효과를 평가한다.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글의 내용, 글의 형식, 글에 사용된 작은 단위의 표현도 평가하며 읽는다는 뜻이다. 이 성취 기준은 특히 글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필자는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직유나 은유와 같은 비유,
과장이나 반복과 같은 강조, 대구나 도치와 같은 변화, 속담이나 격언과 같은 관용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글에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분석하고 그것의 효과를 평가해 보도록 지도한다. 9. 자신의 삶과 관련 지으며 글의 의미를 해석하고 독자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글과 독자가 깊이 있게 상호작용하려면 글의 내용을 독자 자신의 삶에 연결하며 읽어야 한다. 문자 텍스트가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글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지금 여기에 있는 독자가 각기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음으로써 글의 가치를 발견하고 독자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글의 의미, 글에 나타난 인물의 삶, 인물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등을 독자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독자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글의 의미 해석하기, 글의 내용과 자신의 삶 관련 짓기, 글의 가치 발견하기, 독자의 정체성 확립하기, 자기 존중감 형성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0. 읽기의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며 조절한다. 글을 능숙하게 읽기 위해서 독자는 글을 읽는 동안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해야 한다. 독자는 읽기의 본질, 과정, 원리 등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읽기의 과정은 읽기 전, 읽는 도중, 읽은 후로 분류하고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읽기 원리를 점검하도록 한다. 읽기 원리란 읽기 기능과 전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읽기 전에 글의 제목을 보고 예측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한다. 11.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 학습 경험을 학교 학습과 일상생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읽기의 생활화는 교과 독서, 학습 독서, 여가 독서, 자유 독서, 자기 주도적 독서, 아침 독서, 독서 동아리, 독서 토론, 독서 기행, 독서 캠프, 도서관 활용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읽기의 생활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읽기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강화시키도록 한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알기는 관련된 글을 구해서 교과서 단원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읽기의 생활화는 국어과 학습뿐만 아니라 타교과나 비교과 학습, 도서관 활동, 가정생활 등과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쓰기. 영역 성취 기준. 쓰기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맥락과 목적과 독자를 고려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글을 쓰고 쓰기의 윤리를 지켜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내용 성취 기준.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정한다. 쓰기는 구체적인 쓰기 상황과 맥락 안에서 주제, 목적, 독자 등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 성취 기준은 5, 6학년군의 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과정에 따라 글을 쓴다. 가 좀 더 발전되어 제시된 것으로 계획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아이디어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와 같은 일련의 쓰기 과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 점검, 조정할 수 있는 쓰기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 지도한다.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개념에 맞게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쓴다.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개념에 맞게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써야 논리가 정연하고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글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글쓰기를 지도한다. 5, 6학년군의 성취 기준,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와 연계하되 보다 심화된 수준으로 지도한다. 대상이나 개념에 맞게 다양한 설명 방식들, 개념 정의, 부연 상술, 예시, 인용, 비교와 대조, 분석 등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방법을 실제적인 예시 글을 통해 교육하고 이를 학생들이 자신의 글쓰기에 직접 적용해 보도록 지도한다.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보고하는 글을 쓰는 능력은 학교나 직업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고하는 글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을 포함해야 하고 제시되는 내용과 결과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기술 방식 또한 명료하고 간결해야 한다. 보고하는 글을 지도할 때는 그림,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 관찰, 조사,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쓰기, 윤리 준수하기 등도 강조하여 지도한다.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쓴다.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은 오늘날 민주시민으로 꼭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주장하는 글쓰기는 문제가 되는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해 자신의 관점을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이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쓰도록 지도한다. 또한 주장하는 글의 형식적, 문체적 특성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문장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문제 해결 방안이나 요구사항을 담은 글을 쓴다. 건의하는 글쓰기를 통해 공동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글을 쓰려면 먼저 문제를 둘러싼 상황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요소를 분석하도록 한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도한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요하는 실제적인 상황을 쓰기 과제에 제시해 주어야 한다.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자신의 삶과 경험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이를 진솔한 언어로 표현하는 글쓰기 활동은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글쓰기를 지도할 때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읽은 글을 발표해보게 함으로써 그 글에 어떤 점이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었는가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가운데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진솔한 자신의 언어로 글을 써서 발표해보고 동료들의 반응을 경험해보게 하는데 지도의 중점을 두도록 한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계획하는 글을 쓴다. 글쓰기에는 자신의 체험에 대해 거리 두기를 통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감을 기를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자서전 쓰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시간 속으로 편입시켜 성찰의 대상으로 삼고 앞으로의 삶을 진지하게 계획해보는 쓰기 경험을 갖도록 지도한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계획하는 글쓰기를 지도할 때는 자서전의 구성 및 표현상의 특징 등을 지도한 다음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쓸 내용을 정리해보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직접 글로 써보도록 한다. 영상 언어의 특성을 살려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시각 이미지, 소리, 음악, 등장인물의 말, 자막 등 영상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활동을 학생들에게 부과할 때는 영상 언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일상적 경험이나 사회적 사건을 이야기로 기획해보게 하거나 관객이나 시청자의 관심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직접 영상물을 만들어 보게 하는 방식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쓴다. 같은 취지의 글이라 하더라도 매체가 달라지면 글의 내용과 형식이 영향을 받게 됨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대화, 인터넷 게시판 댓글, 전자우편, 블로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이러한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쓰기의 내용과 형식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지도에 초점을 둔다. 인터넷 등에서 글을 쓸 때에는 타인을 존중하는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도하도록 한다.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쓰기 윤리란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이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자료를 표절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용하기,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기, 인터넷 등의 허위 내용 및 악성 댓글 유포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쓰기 등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문법 영역 성취 기준 국어 운용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통해 문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국어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국어 발전에 참여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기른다. 내용 성취 기준 1.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한다.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깊이 이해하면 언어를 단순한 도구나 매체로 보지 않고 학습자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언어의 본질에서는 자의성, 규칙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등을 다루고 언어의 기능에서는 언어의 지시적, 정보적, 칭교적, 정서적, 명령적 기능 등을 다룬다. 2. 의문체계를 탐구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국어의 의문체계를 탐구하면 말소리 차원에서 다른 언어와 대비되는 국어의 특질을 발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말소리와 관련되는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자음과 모음을 그 소리의 성질과 분화 기준에 따라 몇 무리로 나누거나 표로 정리해 봄으로써 국어 의문체계의 특징을 이해하게 하고 모음 길이의 차이로 뜻이 달라진 단어들을 대조해 봄으로써 모음의 길이가 자, 모음과 같이 뜻을 구별하는 구실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3.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어문 규범의 제정 목적과 기본 원리를 파악하면 세부 조항들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주요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를 중요한 조항을 중심으로 탐구하고 규범을 벗어난 국어 사용의 사례를 찾아 바르게 고쳐보는 활동을 하게 하되 어문 규범을 알고 준수하는 것이 더 자유롭고 교양 있는 언어 생활을 영위하는 길임을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한다. 아울러 남북의 한글 맞춤법에서 차이점을 간략히 알아보고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4. 음음 변동의 규칙성을 탐구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의 원리를 이해한다. 음음 변동은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발음을 위해 음운의 소리값이 바뀌는 현상이다. 주변의 국어 자료에서 음음 변동의 다양한 사례를 찾아 말소리가 바뀌는 조건과 방향을 탐구함으로써 국어 발음의 원리를 발견하고 올바른 발음의 방법을 스스로 익히도록 한다. 아울러 음음 변동을 탐구하여 발견한 지식이 자연스럽게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지도한다. 5.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한다.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다양한 단어들에 대한 국어 인식 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성되는 새말의 특징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일상적 국어 생활의 양상을 자각하고 단어의 세계에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다. 국어 단어 형성법을 먼저 이해시킨 뒤 최근에 새롭게 생성된 다양한 새말들의 단어 형성 방법을 분석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왜 어떤 단어들은 쉽게 사라지는데 또 다른 단어들은 한 구성을 지니게 되는지를 새말들의 뜻과 사용 상황, 단어 형성 방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단어들의 신생, 성장, 소멸의 과정을 토의해보게 한다. 의사소통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형태적으로 적절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국어 생활에 대한 통찰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게 하고 단어들의 신생, 성장, 소멸 과정에 대한 자각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국어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6.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단어들을 품사별로 분류해보는 경험은 국어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며 국어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국어 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을 이해시킨 뒤 품사별 특성에 맞게 올바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형용사와 동사의 활용 등 국어 활동에서 틀리기 쉬운 현상을 중심으로 품사별 특성을 지도하여 문장 생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단어를 올바로 사용하는 습관을 지닐 수 있게 한다. 7. 문장의 구조를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구조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6학년군에서 배운 기본 문장 성분의 이해를 부속 성분에까지 확대하고 문장의 확대를 다루도록 한다.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과 같은 종결 방식의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국어의 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이 연결되거나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 안기는 방식으로 확대됨을 이해한다. 다양한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의 기능과 함께 이러한 문장 확대의 방식을 탐구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자신의 생각과 표현 의도가 제대로 반영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다양한 구조의 문장들을 표현 의도와 연관 지어 분석하고 중의문처럼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장을 찾아 그 이유를 탐구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한다. 8.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국어 어휘를 유형화하고 단어들이 맺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단어의 세계에 대한 국어의식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국어의 어휘를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눠보게 하고 단어들이 맺는 다양한 관계를 이해시킨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각 어휘의 특성과 관련지어 분석해보게 하고 마찬가지로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 단어들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분석해보게 한다. 이러한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어휘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9.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문법적 의미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문법 요소들을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정확한 문장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높임, 시간, 피동, 사동, 부정 표현 등 국어의 주요 문법 요소들의 형태와 의미 기능을 실제 담화 상황 속의 다양한 문장 자료를 통해 탐구한다. 이러한 탐구의 결과가 정확하고 효과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과 습관을 기르는 쪽으로 이어지도록 지도한다. 10.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적합한 국어 생활을 한다. 담화 자체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국어 생활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올바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담화의 기본 개념을 맥락, 상황 맥락과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이해시킨다. 사회 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지역, 세대, 성별, 다문화 등에 따른 언어 변이 현상을 다룬다. 언어의 구체적인 의미는 실제 의사소통의 상황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알고 언어 표현을 하자 청자의 의도나 처지, 맥락 등과 관련지어 분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차별적 표현을 줄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표현을 익히는 등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고 자신의 국어 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11.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치를 이해한다. 한글이 지닌 가치와 과학적인 창제 원리를 이해하면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기르고 올바른 문자 생활에 대한 태도를 길러줄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조상들의 문자 생활과 오늘날 우리의 문자 생활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한글 창제의 정신과 동기를 깨닫게 하고 배우기 쉬운 문자인 한글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따져 봄으로써 한글의 가치를 이해하게 한다. 이와 함께 상형, 가획, 병서 등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탐구하여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이해하게 한다. 어제,
어제, 서문 등 한글 창제와 관련된 자료나 한글을 소개한 자료들을 찾아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 창제 정신과 의혜 등을 직접 확인하고 깨닫도록 한다. 문학 영역 성취 기준 문학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내용 성취 기준 1. 비유, 운율, 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작품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비유, 운율, 상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한다. 한 편의 작품 속에서 다양한 표현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떤 문학적 효과를 드러내며 나아가 작품 전체 의미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작품을 통해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비유, 운율, 상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2.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서사문학과 극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작중 인물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대결하는 과정을 형상화한다는 점이다.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자아와 세계의 대립을 본질로 하는 두 갈래의 특징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이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인물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수용하도록 한다. 3.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작품에 대한 해석은 독자의 인식 수준,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작품 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같은 작품에 대한 여러 해석을 비교하고 어떤 근거를 들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예를 제시하기 위해 작품 해석의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비평문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한 편의 작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스스로 해석하되 근거를 들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4. 표현에 드러나는 작가의 태도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반어, 역설, 풍자는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가 특히 강조되는 표현 방식이다. 반어, 역설, 풍자 등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 방식에 내재된 작가의 태도는 무엇인지, 어떤 문학적 효과를 드러내며 나아가 작품 전체 의미를 형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시나 소설에서 작품 안에 형상화된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하여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작품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 화자나 시점의 개념을 활용하여 작품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 작품을 깊이 있게 수용하도록 한다. 특히 작가와 화자의 관계를 파악하고 화자나 시점의 변화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와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사회 의무나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한다. 한 편의 문학 작품은 사회 의무나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창작된다. 사회 암호나 역사적 상황은 작품에 직접 드러날 수도 있고 작품 창작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회 의무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작품의 창작 배경으로 접근하는 방법,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지어 접근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들 간의 관계, 다양한 사건 등을 통해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품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7. 작품의 창작 의도와 소통 맥락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작품의 내용 혹은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의 창작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창작 의도를 고려하는 것이 작품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작가, 작품, 독자를 둘러싸고 있는 작품의 소통 맥락 또한 작품을 수용할 때 고려할 수 있다.
작품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소통 맥락과 현재의 소통 맥락을 서로 비교하면서 작품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작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8.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한다. 독자가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자신의 생각을 무조건 내세우기보다는 적절한 근거를 들면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하는 가운데 자신의 해석과 평가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작품에 대한 글쓴이의 주체적인 평가가 분명하게 드러난 비평문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평소에도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9.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한다.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리고 그것을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문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문학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특정 문학갈래 중심의 작품 표현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맞는 문학갈래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문학을 즐기며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한다. 10. 문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이해한다. 문학작품이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지니는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도록 지도하되, 이론적인 차원의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품을 읽으면서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특히 개별 작품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가치를 인간의 보편적인 삶, 그리고 자신의 삶과 관련 지을 수 있도록 한다. 국어 자료에 예. 중학교 1에서 3학년군. 중학교 1에서 3학년군. 담화. 시사적 내용이나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다룬 강연이나 강의. 소개할 내용이나 대상의 특성이 잘 드러난 담화 자료. 설득 전략이 잘 나타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인터넷에 나오는 광고.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룬 토의, 토론. 사과, 감사, 거절, 위로하는 상황의 대화 자료.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다양한 매체 소개 대화 자료. 설득을 목적으로 사진, 그림, 도표, 동영상 등을 활용한 발표 자료. 문화, 역사, 전통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지역 방언, 사회 방언 관련 자료. 서로 다른 주장으로 인해 생긴 문제나 그 해결 과정을 다룬 협상 자료. 전통적 말하기 방식이 잘 드러난 담화 자료. 글.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 수준에 맞는 설명문.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정의 등의 설명 방식이 잘 나타난 설명문.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쓴 보고하는 글.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하여 건의하는 글. 주장과 근거가 분명한 논설문이나 시평. 글감이나 대상이 같은 둘 이상의 사설, 기사문.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잘 드러나는 글, 정기문이나 평전.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담은 수필.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자서전이나 삶에 대해 계획하는 글. 읽기의 과정과 원리를 설명한 글. 매체 특성이 잘 나타난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 문학작품. 인물의 내면 세계, 사고방식, 느낌과 정서 등이 잘 드러난 작품.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 보편적인 정서와 다양한 경험이 잘 드러난 한국, 외국 작품. 사회 아문화, 역사적 상황이 잘 드러난 작품.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 비평적 안목이 뛰어난 비평문. 삶에 대한 고민이나 성찰을 담고 있는 다양한 매체 자료. 5. 교수 학습 방법. 가 교수 학습 계획. 1.
교사가 교수 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의미 있는 국어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능력이 향상되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의 내용의 영역과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학년군별, 영역별 성취 기준과 국어 자료의 예를 고려하여 설정하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한다. 학습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선정하되 영역 간 내용의 횡적 연계성, 학년 군별 내용의 종적 연계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유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학습자가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과 실제적인 국어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킨다. 학습 과제의 성격, 과제 해결을 위한 기본 절차와 방법, 배경 지식의 활용, 학습 자료, 집단 구성, 피드백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한다. 교육과정의 내용의 영역과 기준에 제시된 학년군별, 영역별 성취 기준과 국어 자료의 예를 참고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한다. 학습자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은 학습의 계열성과 통합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학습자가 교수 학습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담화와 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활동과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국어 능력이 일상생활이나 다른 교과의 학습의 기초가 됨을 강조하여 학습자가 국어 교수 학습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교수 학습 과정에서 성취한 국어 능력을 학습자 스스로 일상생활이나 다른 교과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창의적인 국어 능력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2. 학습자의 학습 준비도나 성취 기준 도달 정도를 파악하고 개인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안을 계획한다. 개인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학교의 실정, 학습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수업 시간이나 방과 후 교육 활동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학습 과제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되 학습자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학습 목표와 학습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학습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다. 개인차에 따른 학습 과제를 제공하는 시기는 학습자와 교수 학습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한다.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와 평가 자료를 개발한다. 학습자의 관심, 흥미, 선수 학습 경험, 학습 준비도, 학업 성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개발한다.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이나 학습 단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개발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자료를 개별화한다. 3.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안을 계획한다. 각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고유성이 반영되어 있는 학습 요소와 통합이 가능한 학습 요소를 구분하여 지도하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영역 간, 영역 내 내용 요소 중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한다. 매체 관련 내용 요소를 지도할 때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여러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해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교육 내용과 학습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학습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조직한다. 다양한 상황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종합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다양한 담화와 글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교수 학습 운용 1. 교육과정의 내용의 영역과 기준의 학년군별, 영역별 성취 기준과 국어 자료의 예를 고려하여 교수 학습을 전개한다.
학년군 성취 기준, 영역 성취 기준, 내용 성취 기준, 국어 자료의 예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 학습을 전개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교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안내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학습 과제 해결의 책임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점진적으로 이양하도록 계획한다. 내용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 예시, 질문, 학습자의 연습, 자기점검과 평가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지도한다. 담화나 글에 대한 분석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학습자가 국어 활동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국어 활동에 대한 자기점검 기회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영역별 영역 성취 기준과 은혜용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교수 학습을 전개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듣기 말하기 지도에서는 음성 언어의 상호작용 특성을 살려 듣기 말하기의 다양한 목적과 맥락을 반영한 활동을 하도록 한다. 특히 다양한 듣기 말하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점검, 조정하는 활동과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읽기 지도에서는 글쓴이의 목적, 글의 형식과 특성, 독자의 관점 등에 유의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며 글을 읽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특히 읽은 글을 바탕으로 발표하거나 의견을 교환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통합 활동을 강조한다. 쓰기 지도에서는 글쓰기의 목적, 독자, 주제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글을 쓰는 활동을 강조한다. 특히 쓰기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여 글을 쓸 수 있도록 쓰기의 상황과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글을 쓰게 한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협의 활동을 강조하고 다 쓴 글에 대해 상호평가와 자기평가 활동을 강조한다. 문법 지도에서는 문법 교육 내용이 위계적으로 반복, 심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되 다양한 국어 현상을 원리 중심으로 탐구하여 언어 지식을 생성하는 경험을 강조하고 학습한 내용이 바람직한 국어 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문법은 특정 문법 단원에서만 지도할 것이 아니라 매 단원에서 새로 등장하는 단어의 뜻과 문장의 어법을 익힐 때나 연습 문제 활동을 통하여 이전에 배운 문법과 규범에 관련된 사항을 환기시켜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문학 지도에서는 개별 작품을 학습자의 삶과 관련지어 봄으로써 심리적 상상력과 건전한 심성을 개발하고 바람직한 인생관과 세계관 형성을 돕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작품 수용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정서 표현, 작품 창작 등 다양한 생산 활동을 돕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국어 자료를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어휘와 어법에 유의하여 지도한다. 어휘와 어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경역의 매 단원에서 새로 등장하는 단어의 발음, 뜻, 표기를 정확히 알고 어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지도한다. 학습 목표와 내용을 고려하여 직접 교수법, 문제 해결 학습법, 창의성 개발 학습법, 반응 중심 학습법, 탐구 학습법, 토의 토론 학습법, 협동 학습법 등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하되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활동을 권장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성실하게 듣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학습자가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 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수업 시간 중에 학습자의 반응에 따른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고 보충 또는 심화할 수 있는 학습 과제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한다. 자시 수업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학습 과제를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선수 학습 정도에 따른 개인차를 줄여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인차를 고려한 소집단을 구성하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교수 학습을 전개하도록 한다. 3. 학습자의 인성 발달을 위한 교수 학습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활동에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활동을 성찰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전개한다. 다른 학습자의 사고와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학습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과제를 제시하면서 교수 학습을 전개한다. 학습자가 다양한 모둠 학습 과제에 협력적으로 참여하여 의미 있는 학습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4.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둘 이상의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영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통합적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학습자가 한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학습 요소의 통합 취지에 알맞은 방법으로 교수 학습을 전개한다. 5. 수업의 개선을 위해 교수 학습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학습 목표와 내용에 맞게 수업을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는지 점검한다. 학습자의 수준과 조건, 학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수 학습 과정을 전개하였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이를 수업 개선에 활용한다. 학습자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학습 내용, 교수 학습 방법, 교수 학습 자료 등을 개선하고자 하였는지 점검한다. 6. 평가. 평가 계획. 1. 영역별 평가 목표와 내용에 적합한 평가 방법으로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학습자의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 인지적 요소, 행동적 요소, 정의적 요소가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계획한다. 3. 평가 목적, 평가 시기, 평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형식 평가와 비형식 평가, 간접 평가와 직접 평가, 선택형 평가와 수행 평가 등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교수 학습 과정과 평가를 연계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국어 사용의 실제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 상황을 설정하고 영역을 통합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 상황, 평가 방법, 평가 기준을 학습자에게 미리 알려주어 평가가 국어 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면서 인성의 변화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운용. 1. 평가 목표는 지식, 기능, 태도, 실제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영역별 성취 기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각 영역별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듣기 말하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듣기 말하기 과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설정하되 듣기에서는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듣기 능력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에 중점을 두고 말하기에서는 말할 내용의 생성 및 조직,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과 전달,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읽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내용 확인, 추론, 평가와 감상, 점검과 조정 등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쓰기 영역의 평가 목표는 쓰기의 목적, 독자, 주제에 맞게 글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쓰는 능력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문법 영역의 평가 목표는 문법 지식의 이해와 탐구 및 적용 중심으로 설정하되 문법 지식의 단순한 암기가 아닌 국어의 구조와 문법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생활 속에 적용, 실천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어휘와 어법 관련 평가 목표는 개별 단어의 발음, 표기, 뜻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 사용의 적절성, 창의적인 어휘 사용 능력,
올바른 어법에 따른 문장 구사 능력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문학 영역의 평가 목표는 문학 지식에 대한 이해,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능력에 중점을 두어 설정한다. 2. 평가 내용은 교육과정의 학년 군별, 영역별 성취 기준을 근거로 선정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평가 내용은 각 영역의 학습 내용에서 균형 있게 선정하되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다. 평가 내용은 성취 기준을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 요소 중심으로 선정한다. 평가 자료는 해당 학년군별로 제시된 국어 자료의 예 위주로 하되 이와 관련된 것도 다룬다. 3. 평가 방법은 평가 목표와 평가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취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평가 목적, 평가 목표와 내용에 적합하게 다양한 평가 방법과 평가 도구를 활용한다. 교사의 학생평가 외에 학생의 자기평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평가를 유의미한 교수 학습 방법의 일환으로 활용한다. 자기평가에서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언어활동의 개선 방향을 스스로 깨닫는 데 초점을 두고, 상호평가에서는 문제 제기와 비판보다는 서로 조언하고 상호 발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영역의 특성, 평가 목표, 평가 내용, 평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형 평가, 서답형 평가, 연구보고서법, 자료철, 포트폴리오, 면접법, 토론법, 관찰법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평가 목표와 내용, 평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합하여 활용한다. 평가 결과 활용. 1.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 국어 능력의 발달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2. 평가 결과는 교수 학습 방법, 교수 학습 자료, 평가 도구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3. 평가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성취 수준 이외의 교수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학습자, 교사, 학부모, 교육 관련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하되 평가 결과 보고 체계를 구체화 다양화한다.